이 두 번째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리는 이제 인천시장이라고 뭐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전 시장, 인천시장을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인천시장을 했고 또 인천시 계양을에서 무려 5선 국회의원을 했죠. 근데 그쪽은 뭐 하도 그 야권의 민주당 쪽 그 텃밭이라서 아주 뭐 누가 가더라도 아주 다 또 민주당이 또 당선이 되는 뭐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도 삼선 의원이죠. 사무총장도 했고. 근데 이제 송영길 시장이 있을 당시에 아마 대변인으로 윤관석 의원이 있었는데 뭐 대변인 할 때 저도 좀 한두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2010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의회 의장을 했던 것 같아요. 송영길 시장이 있을 때 시의회 의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 뭐 긴밀한 관계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 대다수였으니까.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본인이 뭐 좀 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동을에 공천을 해서 이제 국회에 당선이 됐고 했는데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탈당을 했고 또 거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도 역시 탈당을 했는데 본인이 뭐 탈당하고 싶었겠어요. 탈당을 하라고 워낙 압력을 뭐 넣으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야 이제 민주당 인천은 완전히 폭망했구나, 폭망각이구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냐?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지금 말이죠. 그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전과 그 이유가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양 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하지 않기 경쟁을 해왔다.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백현동, 대장동 이런 의혹,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성남FC 이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규도 막 바꾸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은 국민이 보기에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국민의힘은 또 어땠습니까? 뭐 지금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용산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일부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압력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태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은 아닌 것이죠. 당을 일사불란하게 장악을 하겠다. 말하자면 용산 밑에 당이 있는 것이다. 이런 뭐 어떤 그러면 뭐 당은 용산의 부하냐? 지금 부하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말도 많은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양쪽 당에서 혁신 경쟁 비슷한 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유발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유발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돈봉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김연아 전 의원은 거는 어떻게 된 거죠? 또 박순자 전 의원 거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인데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인 당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타기 방식, 너 저놈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으름답지 못한,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당대표답지 못한 그런 대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쪽으로 공이 갔고,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협 그 내부자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제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국민의힘에다가 계속 제보를 하고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냥 뭉개왔던 건데 뭐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또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김연아 의원 거를 조사를 하게끔 넘겼다. 이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박순자 의원은 오래전에 이미 출당 조치돼 있는 거고.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 녹취록에 많이 등장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녹취록이 없었으면은 그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그 녹취록에 문제가 돼서 이제 탈당을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태영호 의원 녹취록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태영호, 김재원 의원 두 명을, 김재원은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을 또 윤리위원회에다가 또 회부를 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한다고 하고 이제 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10일 날에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징계 절차도 개시하고 또 당무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연아 의원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관련된 것도 전에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에 같았으면 온 동네 다 나가서 유튜브 출연해서 김남국 실드 치고 엄호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그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하고 달라진 거죠. 무조건 보호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렇게 나가면은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처리는 이게 즉각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가장 큰 혁신은 뭡니까? 가장 큰 혁신. 이제 2024년도에 있는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곧 부각이 되고 이제 올 연말쯤 되고 연말에 가까울수록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공천 룰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공천 룰 곧 마련할 것 같은데 공천 문제로 결국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인천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각 선거구의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먼저 민주당에서 혁신 공천이라고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미 3명이 탈락했죠. 있었어도 아마 공천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명이 탈락을 했는데 또 몇 명 더
이 보면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곧 출석할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줄줄이 이제 뭐 소환이 되고 그래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뭐 인천에도 몇 명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찌라시도 많이 돌고 또 뭐 누구누구다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마 단톡방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교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교체하겠나? 그것은 아니죠. 물갈이 공천인데 혁신 공천이라는 그런 대의를 내세우면서 공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윤관석, 이성만 뭐 이런 사람들 교체하는 게 그러면 혁신 공천 어차피 그러면 탈당했는데 그 사람들 공천 안 하고 다른 사람 공천하는 게 혁신이냐?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공천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동안에 쭉 뭐 친이 친박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친명 비명이잖아요. 친명 비명. 그 당시 대표 영선할 때 송영길 전 시장하고 이 홍영표 부평을이죠. 홍영표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당 대표에 크게 싸웠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송영길 전 시장이 당 대표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돈봉투 문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친명을 이제 몇 명 자르면 비명도 그 비슷한 안배를 해서 몇 명을 자르는 것이 이제 보통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일방적으로 비명만 그럼 완전히 학살당했다. 아니면 친명만 학살 그 좀 공천을 뭐 잘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내가 공천을 못 받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상대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비슷한 그 안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 2명이다 그러면 이쪽에도 2명 같이 날려버리면 서로 말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민주당의 인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그런 다선의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왜? 이미 이성만 윤관석 의원 3선 중진 아닙니까? 이성만 의원 초선이지만은 그럴 경우에 그러면 타겟이 되는 비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 공천을 못 받고 교체하는 물갈이 공천을 하면서 결국은 혁신 공천이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인천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이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이 혁신 공천이라고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렇다 보면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각 지역구에 있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많죠. 여기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고 그 당협위원장들도 순순하게 이 공천의 길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만 이제 뭐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에 총선이 가까워서 그 시즌이 되면 될수록 이제 물 밑에서 있던 것이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 공천을 이 용산에서 많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뭐 전에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낙하산 공천이 여기에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점점 시간이 되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폭망이죠. 예, 국민의힘 다시 또 이 공천 김기현 대표를 왜 거기다 세웠습니까? 그 말랑말랑한 소위 말해서 말랑말랑한 김기현 대표 뭐 지지율 꼬랑지에 있던 사람을 왜 당대표로 만들었습니까? 왜 조금 말 안 들을 것 같고 좀 독자적으로 나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왜 내쳤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은 국민의힘 현재에 있는 사람들도 썩 기분이 좋지 않고 그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 혹시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진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각 인천시의 각 지역구마다 중진의 기사성 같은 사람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국민의힘도 쉽게 그렇게 뭐 낙하산을 보낸 거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 물갈이가 돼가지고 뭐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저 사람 정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좀 얕잡아 보면서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낙하산 이런 거 보내게 되면 그럴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래서 제가 지금 현재 구도 송영길도 탈당을 하고 또 윤관석 의원도 이성만 의원도 탈당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인천이 뭐 거의 다 거기 연루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친명계 그러니까 송영길계라고 보면 되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루가 됐으면 그 다 이 문제가 생기면 인천은 당연히 그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